안녕하세요. 홍성주입니다. 오늘은 지난해 말 기업 정기 인사에서 주목받는 사람들이 있어 이들을 집중 조망해 볼까 합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끼는 일이 승진 아닐까 싶습니다. 병사원으로 입사해 대리, 과장, 부장을 거쳐 임원을 달기에는 그야말로 힘들고 지난한 역정입니다. 피라미드 구조의 직장에서 임원이 위치에 오른다는 것은 구조적으로 너무 힘들기 때문입니다. 일반 직장인들은 이렇게 힘든 과정을 거쳐 임원으로 승진하지만 오너 집안이 자제들은 다릅니다. 미국 유학을 다녀와서 3년 정도 회사에 적을 뒀다가 임원으로 승진해 승승장구합니다. 특별한 검증 시스템도 없이 기업을 승계받아 온갖 혜택을 다 누립니다. 물론 그중에는 오너 리스크를 일으켜 중도 퇴진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오너들은 가족 간 갈등만 겪지 않으면 잘 놓여진 양탄자 길을 밟으며 생활합니다. 재벌가 3, 4세들은 이제 신흥 계급으로 자리 잡았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2024년 정기 인사에서 눈길을 끄는 오너 경영인은 누구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는 이번 주요 그룹이 인사에서 가장 주목받는 인사를 꼽으라면 롯데그룹 신유열 전무를 지목하고 싶습니다. 신 전무는 지금까지 일본 롯데에서 근무하다 전무로 승진하며 한국 업무를 보게 된 것입니다. 신동빈 회장이 외아들이라 그룹 승계를 맡는데도 장애물이 없습니다. 언제 한국에서 근무하며 한국 기업이 속성을 배울 것인가가 초미 관심사였는데 이번 인사를 통해 그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신유열 전무는 독특한 출생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부친인 신동빈 회장이 노무라증권 런던 지점에 근무할 때인 1986년 런던에서 태어납니다. 그의 할머니와 어머니는 일본 국적이 일본 태생입니다. 부인 역시 일본인입니다. 할아버지인 신격고 회장만 한국에서 태어난 한국인입니다. 신동빈 회장이 형인 신동주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일으킬 때도 롯데는 일본 기업인가 한국 기업인가라는 논쟁을 불러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신전무는 어쩌면 부친인 신동빈 회장보다 더 일본에 가까운 편입니다. 현재까지 그의 국적은 일본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한국 국적을 취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부친인 신동빈 회장 역시 만 40세가 됐을 때 한국 국적을 취득해 한국에서 본격적으로 근무한 전력이 있습니다. 이는 다름 아닌 병역 문제 때문입니다. 부친 시대에는 만 40세가 되면 현역병으로 입대하지 않아도 되었지만 지금은 38세부터 병역을 면제받습니다. 신전무가 전무로 승진하며 한국에서 근무를 하게 된 것도 올해 만 38세가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중 국적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신전무는 지난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가전정보박람회인 CES에 얼굴을 내밀어 눈길을 끈 적이 있습니다. 가수 지드래곤과 현대중공업 정기선 부회장 등과 나란히 사진이 찍혀 언론에 공개된 것입니다. 그동안 공개석상에 한 번도 독자적으로 얼굴을 내밀지 않던 그가 CES에서 독자적인 행보를 보이자 재계에선 드디어 국내에서 본격적인 활동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는 전무로 승진함과 동시에 롯데지주 미래전략실장직과 롯데 바이오로직스 글로벌 전략실장직을 맡아 사장단 회의 참석 멤버가 되었습니다. 본격적인 3세 경영인이 시작을 알리는 셈입니다. 신전무는 일본 사학 명문인 아오야마 가쿠인에서 초중고를 나와 개요 기축구 대학 상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콜롬비아 대학에서 MBA를 받았습니다. 일본 노무라 증권 등에서 기업 생활을 익힌 뒤 롯데에 합류해 일본 롯데에 근무하다 지난해 말 인사에서 한국 근무의 터를 마련한 것입니다. 현재 그는 롯데 지주를 비롯 롯데 바이오로직스, 일본 롯데 파이낸셜, 일본 롯데 부동산, 롯데 케미칼, 일본 롯데 홀딩스 등 그룹 내 6개 회사에서 주요 직책을 맡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자금을 바탕으로 롯데그룹을 지배할 자본을 마련할 것으로 재계에선 해석하고 있습니다. 미래전략실장이라는 직책이 말해주듯 이 분야에서 성공을 거두고 그 실적을 바탕으로 그룹 내 입지를 다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한국에서 본격적으로 활동할 신유열 전무의 행보는 국내 재계는 물론 향후 롯데그룹의 발전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신유열 전무와 마찬가지로 이번 인사에서 눈길을 끈 이가 바로 최윤정 SK바이오팜 사업개발본부장입니다. 최 본부장이 승진 인사를 도와 언론은 그룹 내 최연소의 임원이 됐다며 그녀의 프로필을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그가 최연소 임원이 됐다는 것보다 지금 시점에 부사장급 임원으로 승진시킨 점에 더 주목했습니다. 최 부사장은 알려지다시피 1989년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 사이에 장녀로 태어납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국제학교를 졸업한 뒤 미국 시카고 대학에서 생물학을 전공하고 이 대학 뇌과학연구소에서 2년 연구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이후 하버드 대학 물리화학연구소와 국내 제약회사 인턴 사원 등을 거치고 베인앤컴퍼니에서도 근무했습니다. 바이오팜 개발 사업에 대한 식견이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러한 경력에도 그가 부사장으로 발탁된 배경을 놓고 의견이 분분한 것은 바로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과의 지리한 이혼 소송 때문입니다. 1심에서 예상보다 작은 분할 판결이 나오자 노소영 관장은 즉각 항소하며 거액의 재산 분할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장녀가 부사장으로 승진하자 향후 SK그룹이 후계 구도와 맞물려 뒷얘기를 양산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최 회장과 노 관장 사이에는 1남 2녀의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장녀가 이번에 부사장으로 승진했고 자녀가 해군 장교로 복무했던 최민정 씨입니다. 민정 씨는 현재 SK에 적을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얼마 전 국민의힘 쪽에서 인재 영입 케이스로 그녀를 영입하려다 본인이 고사로 무산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그녀는 대중적인 인기와 인지도가 높지만 현재 SK 어떠한 직책도 없어 후계 구도를 논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습니다. 장남 인근 씨는 학업을 마치고 SK그룹에 적을 두고는 있지만 후계자로서의 역할을 하기에는 어렵지 않겠냐는 의견이 많습니다. 때문에 최윤정 부사장이 향후 행보가 최태원, 노소영 두 부부의 이혼 소송은 물론 SK그룹 후계 구도까지 다양하게 파급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번 인사에서 부회장으로 승진한 이규호 코롱그룹 부회장은 또 다른 관점에서 시선이 집중되었다고 하겠습니다. 1984년생인 이 부회장은 올해 39세에 이릅니다. 비슷한 나이의 부친인 이웅열 회장은 아버지로부터 경영권을 물려받아 그룹을 이끈 전력이 있습니다. 현재 이웅열 회장은 명예회장으로 물러나 있습니다. 2019년 그 유명한 인보사 사태에 책임을 지고 경영 일선에 물러나 현재에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며 자식에게 재산은 물려주지만 능력이 안 되면 경영권은 주지 않겠다고 선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그가 이번에 외아들인 이규호 사장을 코롱그룹 전략부문 대표이사 부회장으로 승진시킨 것입니다. 계열사인 모빌리티 사장에서 그룹을 총괄하는 그룹 부회장으로 사실상 후계자로 낙점한 것입니다. 그동안 이 부회장이 부친으로부터 실적을 인정받았다고 보는 인사입니다. 이를 두고 그룹 안팎이 시선 갈리고 있습니다. 그가 총괄했던 모빌리티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실력을 인정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다는 지적이 주류를 이룹니다. 실제로 모빌리티 지난해 영업이익은 2%를 밑돌아 미미한 성과를 낸 것은 사실입니다. 한편에선 지난해 모든 수입차 업계가 불황이라 그 정도면 선방한 결과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미국에서 태어나 코넬 대학을 졸업한 그는 미국 시민권자이면서도 병역 의무를 마쳐 호평을 받았던 전력이 있어 앞으로 어떤 그림을 그리며 코롱그룹이 옛 영광을 차지할지 기대해 봅니다. 현대중공업그룹이 정기선 사장 역시 부회장으로 승진하며 사실상 그룹 총수임을 대내에 과시했습니다.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에서 기조 연설자로 나서 미래 건설 산업이 청사진을 제시하며 재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기도 했습니다. 사실 정기선 부회장이 총수 등극은 시간 문제이지 다른 함수는 없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정주영 회장이 오남인 정몽준 전 의원이 현대그룹에서 분가해 나온 현대중공업은 세계적인 선박 제조회사로 알짜 기업 중에 알짜 기업입니다. 한때 선박 경기 불황으로 고전한 적이 있지만 현대중공업그룹은 승승장구하며 한국 선박 제조의 대들보이자 세계 1위 선박 제조 회사입니다.
1982년생인 정기선 부회장은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스탠포드 대학에서 MBA를 마치고 경영에 합류해 오늘에 이릅니다. 부친은 경영 쪽보다 정치인으로 더 유명했습니다. 정치에서 은퇴한 뒤에도 대주주로서의 활동만 할 뿐 전문 경영인이 그룹을 이끌었습니다. 대신에 장남인 정기선 부회장이 일찍부터 그룹 경영에 참여해 이번 부회장 승진을 계기로 명실상부한 후계자로서의 입지를 다졌다고 하겠습니다. 몇 년 전부터 그룹 얼굴로 활동해온 정 부회장이 앞으로 어떤 성과와 비전을 제시할지 재계에서도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의 행보가 그룹의 미래와도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2024년 정기 인사에서 주목을 끈 네 사람을 집중 분석해봤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경영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 그룹의 향배는 물론 한국 경제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일반 직장인은 임원되기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다고 하지만 오너는 차원이 다릅니다. 특별한 검증 없이 총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초고수로 승진하고 CEO를 맡기도 합니다. CEO를 맡아 실적을 내는 이도 있지만 실적이 없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일반 직장인들은 회사에서 아웃되지만 오너들은 자리를 유지합니다. 오너의 잘못된 판단이 그룹을 폭망하게 만든 사례도 숱하게 경험했습니다. 아무리 오너라도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사람은 경영인으로서 나서서는 안 된다는 것이 만고의 진리입니다. 오너의 잘못은 단순한 그 기업이 성패를 떠나 한국 경제에도 커다란 멍울을 남기기 때문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